자, 우리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 70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보자. 우리 주제는 양난 이후에 세계관이 변화한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양난은 뭔지 알지? 많이 배워서. 뭐와 뭐를 양난이라고 합니까? 외란과 호란을 양난이라고 하지. 맞지? 국가적 위기죠. 우리 크게 봐서 조선은요, 이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는 거는 이 이후에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양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 오늘 웃으면 안 되겠지? 쌤 영상 찍어야 입안 놓치면 끝이야. 우리 주제 17이 날라갑니다. 오케이? 수박씨 뗐나? 자, 장난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 편집할 거야. 자, 봅시다. 자, 우리 뒤에. 양난 이전의 세계관을 봅시다. 우리 이전의 세계관. 자, 우리 기본적으로 조선은 성리학적 국가입니다. 그죠? 성리학을 중요시하죠. 맞지? 자, 이 성리학은요, 무엇을 추구했냐면, 우리 성리학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납니까? 이 성리학 자체가 우주의 원리, 맞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이 우주의 원리는 크게 이하고 기라고 나뉩니다. 이는 우리 본연의 성질, 기는요, 그 표면적인 껍데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는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했습니까? 이 우주는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맞지? 하늘은 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착한 게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인간의 심성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본성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착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자꾸 나쁜 행동을 하게 될까? 그것은 다 뭐 때문이다? 인간의 뭐 때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높은 행동, 이 욕심을 누르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수양, 성리학적 노력을 많이 해라는 겁니다. 특히 무엇과 무엇을 좀 지켜라. 충과 효를 지키게 되면은 이러한 욕심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우리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정통이라는 것과 우리 이번 교과서에 나오는 명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맞지? 맞죠? 자, 우리 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70쪽 위에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요시한다. 밑줄 치시면 되고요. 자, 이 명분론은 왼쪽 날개에 보니까 본분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고요. 이 명분 자체에는 상과 하가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죠? 상하 구분이 있다고 하지. 자, 이 상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상은 당연히 우리 군주, 하는 누구요? 신하. 상은 누구? 남자. 하는 누구? 여자. 상은 누구? 양반. 하는 누구? 상민. 우리 종교를 이야기하면 상은 뭐? 성리학. 하는 뭡니까? 하는 다른 학문, 타학문. 요런 것들을 구분 짓고 있지. 맞지? 요런 것들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 조선은 어떠한 국가가 됩니까? 누구 중심에? 남자 중심에. 맞지? 남성 중심 질서가 나타나지. 맞지?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질서? 양반 중심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학문은 배척하고 무슨 학문만 강조하는? 성리학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해됩니까, 빈?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무슨 관계에 드러난다는 겁니까? 대외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은 이 대외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무슨 사상으로 자리 잡힌답니까? 이론으로 자리 잡힌다고 이야기하지. 대외 관계. 무엇과 무엇을 구분 짓겠다는 겁니까? 화와 이를 구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화는 우리 중화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오랑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중화, 왼쪽에 중화 보여요? 날개. 자, 중화라는 개념. 얘나 중화 한번 읽어볼래요? 중화. 왼쪽 날개.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 중국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중앙만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중화로 여겼고요. 그죠? 그 외의 국가들은요, 다 뭘로 여겼다?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맞지? 그죠?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명이라는 나라겠지, 맞지? 오랑캐는요, 그 외의 국가들이겠지, 맞지? 어느 나라겠어요? 여진이라든지, 외 등등등이 다 오랑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선은요, 어떻게 했답니까? 조선은 이 중화, 이 명예를 이어받은, 이 중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어떤 중화? 소중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중화. 이러한 중화를 잘 이어받은 소중화. 어디에서 벗어나려고?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어디에서 벗어나려고? 오랑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중화라는 중간에서 그 다음 테두리는 뭐겠습니까? 중화 다음 테두리는 오랑캐가 아니고 뭡니까? 조선. 그 다음 테두리는 오랑캐가 되겠지, 맞지?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은 그러한 표가 있을 겁니다. 알겠지? 한번 읽어보시면 학습지가 이해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화이론, 우리 이런 것은 어디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화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화를 중요시하는 것 같지, 맞지? 우리 이러한 것을 존화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높여준다? 화를 높이고 화를 존경하고 화를 숭상하는, 그래서 우리도 중화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러한 존화주의적 성격은요, 우리 이 당시 역사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 16세기에 사림이 썼던 역사서 중에 우리 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맞지? 이이가 썼었던 무슨 실기가 있습니까? 우리 책에 교과서에 있지. 무슨 실기? 이이의 무슨 실기? 기자실기라는 책 보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기자는 누군가? 자, 왼쪽에 보면 우리 가은이 왼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날개 기자. 중국 고대 상왕조의 사람이다. 중국 역사서의 기자가 상 멸망 후 고조선에 망명하자 주희 황제가 그를 고조선 왕으로 봉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기자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이지, 맞지? 중국 사람이었는데 어디로 왔대? 조선으로 왔다라고 적혀있지, 맞지?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그를 조선의 왕으로 만들어줬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기자가 중국에 있는 중화 문명을 가지고 조선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이 기자라는 사람보다는 사실 우리 고조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 고조선 할 때 기자라는 사람 배웠어요? 배우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역사적으로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단군 조선을 강조했는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조선의 살인들은요, 누구를 더 숭상합니까? 기자라는 사람을 더 숭상한다는 거지. 우리 조선인도 아닌데 중국 사람인데 중국 문명을, 중화 문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 이 당시에 16세기에 살림이 썼었던 기자 실기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양반 지배층들은 어느 문화를 존경하고 있었다? 중화 문명을 존경하는 존화주의적 성격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러한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죠. 맞죠? 우리 양난 이후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큰 사건이 있었잖아. 맞지? 우리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 맞지? 우리 좀 전문적인 용어로 쓸까요? 동요. 흔들리게 되는 거. 우리 일단은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에서 패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관계를 맺어요? 청과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굳건히 믿었던 중화 문명의 주인이었던 누가? 명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이 지도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화이론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랑캐라고 여겼던 짐승, 동물이라고 여겼던 이 여진인들이 그죠? 점점점 힘이 강력해서 나라를 세웠고 얘들이 명과 조선을 굴복시켰던 거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중화 문명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명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오랑캐였던 누구로? 청으로 넘어갔던 건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지. 맞지? 사실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은 자, 우리 우리 지금 중간쯤에 읽고 있어요. 파란색 글씨 밑에. 자, 병자호란에서 패하여 그동안 오랑캐라고 여겨왔던 누구와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이후에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화이론적 세계관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일단은 딱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이미 우리가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우리의 피해가 막심합니까? 막심하지 않습니까? 막심하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책임을 지던가. 맞지? 우리 정치인들은 책임질 필요가 있잖아요. 맞죠? 지금 여기에 전쟁 책임의 주체는 누굽니까? 책임의 주체.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책임의 주체는 누구래요? 인조와 누구? 서인 세력들입니다. 맞지? 이들은 존화주의를 주창하다가 전쟁을 맞이하게 됐고요. 결국에 패배하고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무엇을 강화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더 뭘 강화? 이 이후에 오히려 무엇을 더 강화한다? 오히려 더 화이론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비록 명이 멸망했지만 우리 이 중화 문명의 계승자는 청이 아니라 누구다? 문명의 계승은 조선이 이 명나라의 중화를 계승했다라고 하죠. 맞지? 이러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거 있잖아. 졌지만 우리가 잘 싸운 거야. 우리는 이로써 어디에 문화를 계승한 거야? 중화의 정통을 계승한 거고 이제 청나라가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중화의 문명은 누가 가지고 왔다? 조선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를 잘 지켜서 나중에 다시 명나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러면 지금의 극복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이 중화 문명을 지키기 위해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었던 누구를 해결해야 돼? 우리 지금 누구한테 무릎 꿇었어요? 청한테 무릎 꿇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다시 나중에 얘들한테 복수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뭘 주장할까요? 얘들은 다시 뭘 할까요? 누구를 몰아내야 될까요? 청을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다시 우리 명나라 멸망했잖아. 근데 명나라 황제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 지낼 수 있는 곳도 만들고 날마다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청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도 하고 그러죠. 맞지? 우리 그게
우리가 이제 북벌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벌론과 계승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화이론들이 약간 흔들리게 되는 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계기가 나타나는데 우리 그 계기가 70쪽 아래에 있는 무슨 논쟁입니까? 호락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누구와 논쟁하는 겁니까? 우리 호론과 낙론이 서로 논쟁을 한 겁니다. 논쟁. 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누구냐면 우리 붕당 중에서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론은 정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가장 힘이 센 세력들. 이 노론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노론은 기본적으로 화이론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서인이잖아요. 맞지? 기본적으로 이 화이론을 죽고 못 사는 종교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호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래요? 호론, 노론, 충청도 지역에 산다고 하지. 충청노론입니다. 충청노론. 우리 낙론은요? 경기도에 살지. 경기노론들입니다. 이들 둘이서 서로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 의견 대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우리 여기 인간의 심성, 인간의 본성 이야기하지.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착하다는 거지.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 성리학적으로 인, 의, 예, 지, 신 이러한 것들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 보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잖아.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하지, 맞지? 그죠? 우리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 인간의 본성과 이 동물의 본성이 같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보면 자기 새끼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들이 막 신나서 뛰어다녀요?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잃으면 굉장히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주인을 살리는 동물도 있잖아, 맞지? 그런 걸 보니까 동물들도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우주의 이 원리가 동물에게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지. 자, 우리 70쪽에 왼쪽에 보면은 호락 논쟁이라는 거 보입니까? 우리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 이간이라는 사람과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의 이름을 동그라미 쳐보고요. 자, 이간. 우리 이간은 누가 읽어볼까? 진선주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간이 이야기했던 거. 자, 이간이 말하였다. 인이 예지신과 같은 덕성은 짐승 역시 동등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덕성이 온전하고 짐승은 치우쳐 있다는 정도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간은요 어느 지역 사람 같아요? 이간은 호론 같습니까? 낙론 같습니까? 우리 오른쪽 사진에 한원진이 뭐랍니까? 호론이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에 한원진이 호론이겠고 이 낙론은 누구겠습니까? 이간이라는 사람이겠지, 맞지? 자, 아까 선주가 이간이 주장했던 걸 읽었는데 이간은 동물도 인의 예지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안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 맞지? 그 말은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죠. 같다. 자, 그러면 한원진은 유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한원진. 자, 밑에 한원진. 한원진은 말하였다. 그것은 이의 관점에서만 본 것입니다. 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는지요. 만물은 제각각 다릅니다. 짐승이 어찌 인의의 지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원진이 형은 우리 호론의 대표주자 원진이 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심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맞지? 자, 우리 이러한 호락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화이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우리 여기서 내가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동물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오랑캐를 뜻하는 거지. 오랑캐 즉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청을 뜻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화이론 무조건 오랑캐를 배척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에서 이제는 무슨 생각도 가지게 된 겁니까? 저기 오랑캐들도 생각해보니까 인간 같은데? 그럼 쟤들과 우리도 같지 않을까? 동등하지 않을까? 이러한 세계관 자체가 화와 이를 구분짓던 거에서 뭔가 다른 방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겠지.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호론들의 입장은 기존의 화이론을 계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맞지? 우리 화이론 고수라고 할까요? 화이론을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얘들은 뭘 가지고 옵니까? 뭔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지. 맞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왼쪽 우리 맨 밑에 보면은 반면 낭론은 동그라미 치고요. 화이론적 구분의 어떤 입장? 화이론적 구분의 어떤 입장? 화이론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이야기하지. 맞지?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훗날 어디에 계승을 한대요? 훗날 나중에 북학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북학이라는 것은 북쪽을 공격하자, 배우자. 북학은 배우자는 겁니다. 얘들은 그대로 뭐와 같을까요? 북학이 아니라 뭘까요? 북벌과 같은 거지. 북쪽을 공격해서 다시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의 중심이었던 누구를 복귀시키자? 명나라를 복귀시키자. 이러한 거와 관련이 있겠지. 맞지? 이해돼요?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볼 게 북벌과 북학입니다. 자, 우리 인조 임금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우리 인조 다음이 누가 임금이 됩니까? 효종이 임금이 되지. 맞지? 효종은 우리 인조 임금의 둘째 아들입니다. 사실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이야기할 그 예속 논쟁과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인조의 아들은 사실 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쓸까요? 인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우리가 소현세자라고 이야기하고 들어봤어요? 소현세자? 네. 처음 들어봐요? 소현세자. 우리 두 번째 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림대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둘은요, 인조가 우리 삼전도에서 뭐 했습니까? 청나라한테 무릎 꿇었지. 맞지? 오랑캐라고 여기던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쥐어 박았잖아. 인조는 기분 좋았을까요?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분노에 휩싸였을 겁니다. 맞지? 그래도 힘의 굴복을 당한 거였지. 맞지? 그래서 청나라는요, 돌아가기 전에 또다시 인조가 버틸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인조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누구와 누구를요? 소현과 복림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볼모 필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 그냥 돌려줘요. 이때 얘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인조는 얘들이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얘들을 맞이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고생하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인조가 아들들을 품에 안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조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맞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들아, 잘했다 할까요? 정말 고생 많았다 안 했겠어요? 진짜 네가 고생 많았다. 그 오랑캐들 밑에 있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보자? 원수를 갚자. 북벌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정신 차려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또다시 전쟁 일으키려고요. 우리 내가 청나라에 있으면서 봤는데 우리 못 이긴다 얘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걔들 오랑캐 아니더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더라. 그리고 아버지 이거 볼래요? 하면서 이거 내가 청에서 가져온 건데 청에 가니까 외국인들도 많더라고요. 걔들은 이미 우리보다 문화가 앞서가고 있어요. 이거 만원경이에요. 저기 보이는 게 금성이랍니다.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본 들고 와서 아버지 보세요. 중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시면 각종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이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빨리 우리 지금 조선은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조가 이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합니다. 아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도 니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너도 오랑캐가 다 됐구나. 그래서 인조는 소현세자를 미워하죠. 그리고 얼마 뒤 차기 왕이 돼야 될 소현세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써 발견되죠. 우리 그게 영화 올빼미 영화잖아요. 올빼미 영화입니다. 그게. 올빼미 영화 본 사람.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영화에서는 죽이는 걸로 나오잖아, 맞지? 독약을 써서, 맞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된 겁니까? 얘가 왕이 된 거라고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효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얘는 당연히 이제 뭘 주장할까요? 북학, 북벌. 북벌을 주장합니다. 북벌. 우리 이 당시에는 북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71페이지에 보면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청을 정벌하여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고 하는 무슨 논이 전개되었다? 동그라미. 북벌론이 전개되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북벌.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효종이 죽고 나서부터는 우리 북벌론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효종 사후 북벌론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과 무슨 관계를 맺은 상태예요? 군신 관계를 맺은 상태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나라한테 뭘 해야 될까요? 조공을 했어야 됐겠지, 맞지? 이미 무릎을 꿇었으니까, 맞죠? 조공을 하면서 우리가 뭐가 가냐면 우리 연행사라고 하는 청나라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우리 71페이지에 보면 연행사 보이죠? 자,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있는 무슨 사? 연행사라는 사절을 파견했는데 연행사 중에 일행 중에는 청의 모습을 실제 목격하며 화이론적 한계에 대해서 지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적혀있지, 맞지?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72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은 이 연행사로 갔었던 사람이 한 명 보이지, 맞지? 누가 보입니까?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홍대용이지. 자, 홍대용 대표적인 무슨 파래요? 북학파랍니다, 맞지? 근데 얘가 북학파로 자리 잡게 됐던 게 이 연행사가 가장 역할이 컸습니다. 자, 청나라에 가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닌 거죠, 맞지? 자, 여기 보니까 1번 비나 1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72페이지 1번 변발을 한 가게 주인을 만났대요. 자, 우리 여기 빨간색 밑줄 준 거 보이지, 맞지? 홍대용이 이 사람한테 뭐라 했대요? 그대의 모습을 보니 중과 다름없구나. 이거 놀리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놀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 반에 막 탈모인 애가 있어요. 머리가 없어. 근데 내가 네 마치 모습이 스님과 같네. 이러면 칭찬입니까? 놀리는 겁니까? 놀리는 거지, 맞지? 자, 우리 이 홍대용이 처음에 이 가게에 갔을 때 이런 추파를 던진 거는 청나라를 뭐로 생각하고 있다? 오랑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맞지? 약간 좀 깔보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중간, 왜냐하면 이 변발은 청나라인들의 문화지, 맞지? 아이고, 이 새끼 뭐 스님과 같노? 막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처음에는 깔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는데 2번 보세요. 자, 동학묘에서 영경 입성 준비를 하다. 영경이라는 것은 청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 청나라에 가면 자금성이 있잖아요, 맞지? 거기 들어가 보니까 눈이 뒤집힌 겁니다. 와, 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갔답니까? 천주당 보입니까? 천주당은 어디입니까? 천주를 모시는 당,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교, 성당이죠, 성당. 천주교, 성당 간 겁니다. 성당 가서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 무릎을 탁 칩니다. 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조선은 성리학자지, 맞지? 그래서 어이구, 얘들 이렇게 다른 학문들 막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얘들 성리학은 완전히 모르겠구나. 그래서 서점을 가보니까 또 입이 탁 벌어진 거지. 성리학 책이 그렇게나 많고 연구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홍대용은 돌아와서 깨닫죠. 청은 우리가 대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앞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연행사라는 사절을 통해서 우리 화해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흔들리게 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홍대용.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 북벌론과 북학론 돼 있으면서 오른쪽에 북학론 보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까? 여기 박제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박제가는 무슨 책을 지었대요? 책 자체가 뭡니까? 북학의죠, 맞지? 우리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라고 적혀 있지. 우리 박제가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박제가. 여기 청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오랑캐라 하고 중국의 법마저 폐기해 버린다면 옳지 않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취할 것이다. 명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려면 20년 동안 힘껏 중국을 배운 다음 함께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만 보면은 뭔가 상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북벌론과 비슷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이거는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배우자라고 하는 이야기지, 맞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홍대용과 박제가 이 두 인물은 대표적인 무슨 파입니까? 북학파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 있지, 맞지? 이 사람은 우리 북학과 반대인 무슨 파겠어요? 북벌이겠지, 맞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송시열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개의 글귀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밑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처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사회는 무엇과 무엇만으로 성리학과 화이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양난 이후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상만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접근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외국의 학문들이 막 들어와요. 성리학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다 뭡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배울 생각을 안 하겠지, 맞지? 맞잖아. 그리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청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논리대로 접근한다면은 스스로 더 고립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우리 지금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운밥이든 신밥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뭐든 받아들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뭘까요? 자, 우리 현실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학? 실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용적인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모색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등장한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무슨 학이라고 한다? 실학이라고 한다. 실학자들은 농민 생활의 안정, 상공업의 진흥, 국학의 진흥, 우주관의 재정립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사람들도 등장했다는 거지, 맞지? 대표적인 사람이 오른쪽에 보면 정약용이라는 사람 보입니까? 대표적인 실학자로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우리 정약용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우리가 화성이라는 것을, 화성 알죠? 화성을 만들기, 화성이 좀 높잖아요. 이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안했는데 그 기계가 뭡니까? 우리 이거 들어봤어요? 이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잖아요, 맞지? 거중기가 도르래 이용해서 도로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만듭니까? 무슨 성? 수원 화성을 만들죠, 맞죠? 그죠? 왠지 이거 동영상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